지철 씨가 자기소개를 하실 때 사할린에서 13년간 계셨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 사할린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어떤 곳이에요? 예, 사할린 우선 섬이에요. 사할린이 섬, 꾸릴 열도하고 사할린이 같은 한 개 주가 돼 있는 섬인데 여기는 한 인구가 40만 명으로 돼 있거든요. 40만 명에 근데 이 영토는 커요. 근데 거기 40만 명밖에 없는데 거기서 거류인이 10%라고 본단 말이에요. 4만 명. 그러니까 거기는 러시아 말을 몰라도 러시아에서 돈 벌 수 있는 데가 사할린이라는 소리가 많이 돌고 있거든요. 고려인들이 그 일을 증매해주고 하니까 일 선택해주고 통역해주고 하니까 아무 데 가도 아무나 아파트에 나가서 일하다가 이 말이 막히면 좀 기다려 하고 주인들이 그 아파트 거래인 찾아다가 좀 통역해달라면 통역할 정도로 그렇게 거래인들이 많은 데야 사할린이. 그리고 세계 3대 여장의 하나니까 물고기가 너무 많이 잡히고 하니까 거기 생활 수준이 높아요. 돈이 모스크바 정도로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건설 가격이 높아요. 그러니까 돈이 많으니까 일을 좋게 해도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좋은 데죠. 사실 사할린이. 날씨는 어때요? 날씨는 그 뭐 바다 날씨니까 이게 뭐 맵자게 춥거나 맵자게 너무 덥고 그런 건 없고요. 온화한 날씨라고. 근데 그저 그래도 꼭 그 북쪽이니까 한해 겨울이고 저 요수달이 겨울이라고 생각하면 눈은 그저 이틀이 몰다게 눈이 많이 오고 실제 이달 날은 한 요수달밖에 안 되죠. 물고기가 많이 잡히는데. 그러니까 굳이 비교를 한다면은 뭐 백두산 가까운 삼지연 쪽 그런 풍경을 조금 그보다도 더 유사하게 위에니까. 예, 근데 그려보면 바닷기 때문에 바다. 내륙지대는 쌀쌀하고 덥고 이거 네. 변화가 심한데 이건 그 변화가 심하지 않아요. 근데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그 사할린이라는 곳이 참 살기가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북한 노동자가 아니라 한국인 신분으로 갔으면 훨씬 더 많은 예쁜 추억을 쌓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 오늘 시간에는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실 건가요? 오늘 한마디로 말하면 사할린이라는 제목으로 좀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예, 사할린. 그러니까 사할린은 뭐 지철 씨에게 선택이고 탈북을 할 수 있었던 가장 그런 소중한 그런 곳이어서 사할린을 이렇게 추억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저는 지금도 그 전 시간에도 이제 막 지철 씨와 얘기를 나누면서 어떻게 이제 김일성 종합대학, 농업대학까지 나온 사람이 일반 노동자가 돼서 또 그것도 다른 나라에 일하러 나오기 위해서 그 소중한 신분을 다 지워야만 했던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같은 이제 북한 사람으로서 조금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런데 또 오늘 주제를 보니까 사할린. 그래서 우리 지철 씨가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사할린까지 가기 전까지의 삶을 혼자서 좀 많이 생각을 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해외 발령을 딱 받았을 때 엄청 그런 부풀었던 그 마음을 막 기쁘게 표현하시던 지철 씨 얼굴이 생각이 나는데 그 가는 로정이 어떻게 비행기를 타고 가신 거예요? 처음에는 비행기를 타고 갈 수가 없고요. 우리 인원을 받는다면 우리는 돈도 없으니까 출발할 때는 우리 가는 회사에서 우리 출발비 돈을 다 보내줘요. 루블로 해서. 그러니까 그 기차를 타고 가서 평양에서 두만강까지 가는 기차 거리가 오히려 더 멀어요. 짧은 거리인데도 요루를 가야 돼요. 종전대구 뭐라고 하니까. 그래가지고 거기까지 가서 거기 사할린에서 그 핫산을 넘어가서 그 핫산에서부터 또 그 사할린까지 가는 그 섬까지 가는 그 부두까지 가는 게 2박 3일 기차를 타고 또 가야 돼요. 거기서 내려서 다시 18시간 배를 타고서 13시간 맞바람이 부는가 뭐 뒤에서 불어주는가에 따라서 좀 다른데 13시간 내지 18시간 배를 타고 가면 사할린이 되는데 그 먼 노정을 걸어서 거기까지 사할린까지 도착하게 되었죠. 그러니까 2박 3일 동안 뭐 기차 타고 버스 타고 가면서 낯선 풍경이잖아요. 그거 어땠어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제일 인상에 지금까지도 잊혀지지 않고 남는 게
그 사할린까지 가는 과정에 핫산에서 넘어서 한 시간 오면 우리가 거기서 기차를 갈아타야 되는데 한 6시간인지 4시간을 기다려야 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러시아고 그래서 기다리면서 그 앞에 나가서 그 시간이 많으니까 장도 좀 구경하라 이렇게 해서 장도 구경하면 거기 처음 지금 외국에 왔으니까 정말 외국 사람 처음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희한해서 지금 나가서 보는데 북한에서처럼 생각인 거 북한에서 세뇌 교육 받은 게 우리 그 가기 전에 중앙당 강습이라는 게 한단 말이에요. 이틀 동안 하는데 그 중앙당 강습에서 중앙당 그 부원이 대주는 게 이 초상이장만 모시고 나가면 그저 만나는 사람마다 외국에서 뭐 김일성하고 쌍따봉 날려주고 그저 어디서 왔는지 묻지 않아도 다 주체 나라 조선에서 왔다 알고 뭐 이렇게 온 나라 뭐 온 세계 인민들이 김일성이 이렇게 칭송해주고 막 하고 그런 교육을 받고 나왔는데 그래서 정말인가 하고 생각하고 초상화도 아유 시뻘건 걸 모시고 지금 탁 나와서 길을 가대는데 그 초상화에다 쌍따봉을 날려주는 게 아니라 침을 받더라고 막 그 러시아 사람들이 팍 하고 침을 받는데 그때 그 놀란 감정이 아니 분명히 여기다 쌍따봉을 날려준다는데 침을 받네. 그때 왜 그런 사건이 있었냐면 그때 그 군강산에서 그 우리 대한민국이 군강산 구경이고 할 때게 방문할 때게 그 뭐야고 여행객이 그 북한에서 피살된 사건 김왕자 씨인가? 네. 그 일어난 사건이 한 줄도 안 됐을 때예요. 그러니까 온 세계가 이렇게 듣고 욕할 때니까 그 천대를 우리가 가면서 받았는데 그래서 세뇌 교육을 우리가 얼마나 한심하게 받았는지 하는 생각을 그걸 막 잊혀지지 않더라고 그게. 네, 저는 모욕을 당했으니까. 우리 청취자분들이 지금까지 라디오를 통해서 들을 수 없던 충격적인 말이었던 것 같아요. 김일성, 김정일 초상화가 있는 당상이잖아요. 예. 그걸 외국에 착용하고 나가면 세상 사람들이 엄지손가락을 2개를 쳐들고 흠모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그 초상화를 가지고 모시고 착용하고 러시아 거리에 내렸더니 사람들이 침을 뱉었다. 예. 우리 청취자분들이 이 진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철 씨는 건설일이 처음이시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시작할 때 어땠어요? 처음 해보는 일이잖아요. 힘들죠 처음에. 네. 그런데 뭐 일은 힘들었지만 제가 또 제 나름의 대학 때까지 저는 러시아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루스키 아직은? 예, 네. 중학교 때도 뭐 10개 학급이 나면 8개 학급이 영어 학급이고 맞아요. 예, 2개가 로 학급인데 네. 저희가 러시아어를 이렇게 배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직도 오. 컴퓨터나 뭐 이런 걸 영어로 된 걸 읽지를 못해요. 예. 그러다 나니까 러시아어를 하다 나니까 그게 그때 배울 때는 왜 영어를 못 배우고 나는 러시아어를 배우나 했댔는데 내가 선택인 것도 아니고 무조건 국 학급에 들어갔으니까 국을 배웠는데 그게 또 이렇게 운이 될 줄은 몰랐죠. 뭐 그러니까 나가서부터 내가 러시아어를 다른 사람보다 또 대학도 러시아어를 했으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러시아 말을 잘해가지고 일감을 여기저기 구해가지고 여기다가 일 없는 사람들 거기다 붙여져가지고 일해가지고 돈을 벌다 나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좀 더 벌 수 있는 기회가 생겼죠. 우리 이쯤에서 이걸 좀 해봅시다. 까끄제비 자보트? 미네자부터 최지철. 그렇죠. 예, 너의 이름은 뭐냐? 나의 이름은 최지철이다. 로 너무 반갑습니다. 그런데 일가는 어떻게 돼요? 러시아에서요. 네. 처음에 나가면 일을 배워준다고 해가지고 네. 이렇게 개별 작업을 못하게 해요. 그리고 이게 대방이라고 하는데 회사 일하는 데다 쳐냈는데 그거는 사장부터 돈을 다 떼먹는 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1,000만 원짜리라면 야 이거 500만 원에 하라 하고 직장에다 주면서 직장장한테 야 너 이거 500만 원에 끝내라 하고 주면 직장장이 또 그걸 받아가지고 제가 또 250만 원 떼먹고 250만 원에 끝내라 하고서 그 작업소장한테 줘요. 그러면 작업소장이 또 거기서 한 100만 원, 150만 떼먹고 150만 원으로 하려니까 1,000만 원짜리가 150만 원 되는 거예요. 이게 중간 다리들이 다 떼먹고. 계속 절반씩 다 떼먹고 그런데 처음에 내보낸단 말이에요. 말로는 일 배워 갖고 나가야 돈을 번다. 일을 배워 준다 해가지고 한마디로 개별일 시키면 자꾸 이거 통제하기가 힘드니까 그런 데서 모아 시키는데 그런 데 나가면 그야말로 깡판이라고 하는데 하루에 16시간 내지 18시간 일하는데 아침 6시 반에 깨가지고 저녁 12시 빨리 끝나고 내려오는 사람들이 12시에 내려오고 좀 일들 제대로 못해서 늦어지는 사람들은 2시, 3시까지 일해야 돼요. 그래서 하루에 그저 평균 16시간 내지 18시간을 일했습니다. 그래도 지철 씨는 대방장으로 일을 하셨다면서요. 대방장이 어떤 직업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그 대상주라고 하는데 내가 대상을 여러 개 맡아가지고 작업 대상을
이 회사에서도 이제 그런 식으로 대박을 만들려고 하는데 미처 일을 많이 먹고 하는 거예요. 회사에서도. 그러니까 이 사람들 일 시켜야 되니까 너 일구에서 나가라 하면 우리 그 러시아 말도 좀 할 줄 알고 일도 좀 할 줄 아는 사람들이 사방 다니면서 말해가지고 일을 구하는 거예요. 일을 구하면 나 혼자 일하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5명 필요하다면 5명 거기다 붙여놓고 또 여기다도 5명 붙이고 거기다도 5명 이렇게 그 일감을 뭐 5개, 10개 이렇게 운영하다 나면 여기서도 한몫 저기서도 한몫 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많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 저는 그게 순간에 대상주라고요. 이해됐어요. 예. 그러니까 북한 같으라면 이렇게 시키는 일을 하잖아요. 예. 자, 이거 나가서 이직장장 하시오. 근데 러시아는요, 내가 나가서 이제 일을 찾아오잖아요. 그래 찾아와가지고 그 일을 많이 찾아다 보니까 조금 수중에 들어가는 돈도 꽤 좀 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또 그 한 해 뭐 또 충성 자금이 너무 많으니까 한 달에 1,000불을 내야 되니까 1,000불 충성 자금 내줘야 되고 또 본인들 내 것만 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 충성 자금 다 바치고 나머지 돈을 또 너나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돈 벌기가 힘들어요. 사실 거기 가서 또 앞선에서 그 회사 대방디 가면 그마저도 돈을 너무 떼먹어서 벌기 힘들고 우리가 나가서 직접 계약하면 그 중간 다리가 없으니까 조금 높은 가격에 계약해서 돈을 좀 벌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그것도 러시아에 가서 1, 2년은 못 나가게 해요. 일체. 그래서 거기서 1, 2년 동안 개고생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연한이 좀 된 다음에 네. 그다음에 좀 사업을 해가지고 그것도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버는 돈이 한 절반은 그것도 따로 나가서 일하는 것도 또 돈을 주면서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거임해서. 네. 그러니까 정말 작업장을 나가는데 이제 내가 돈을 예. 줘야. 개별 작업하는 거는 예. 돈을 내야 돼요. 근데 보통 노동자들은 3년이잖아요. 계약 기간이. 그래 집에 3년이 오신 거예요? 13,000년으로 계산해서 그죠? 예. 5년인데요. 횟수로 뭐 계산하면 5년. 그러면 집에 5년을 5년 채우시고 오신 끝나면 거예요?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요건을 교체해야 되기 때문에. 예, 그러면 언제 집으로 귀국하셨어요? 나는 돈을 좀 벌다니까 해마다 집에 갔죠. 그러니까 이거 휴가 한 달씩, 휴가로. 한 달씩 1년에 한 달을 겨울에 이제 12월 달부터 1월 달 사이에 그럴 때게 겨울에 한 번씩 집에 갔다 온단 말이에요. 또 네. 그때 일감이 제일 없을 때고 추울 때 겨울에 그래서 그저 1년에 한 번씩은 계속 휴가를 갔어요. 휴가를 갔으면 그 가족들이 얼마나 좋아했을지 그 눈에 네, 막 화면처럼 그러면, 보이는 네. 것 같은데 근데 이렇게 수완도 있고 이런 돈도 있는데 왜 다시 러시아로 나가신 거예요? 아니 돈을 이렇게 북한에서는 장사로 해도 이렇게 집을 살 정도로 돈을 모아지질 않아요. 구시구시 조금 먹고 뭐 사는 거는 그런 대로 장사해서 먹고 살갔는데 나는 집이 필요했어. 집이 3칸짜리라도 이렇게 우린 노동자니까 누가 국가에서 주는 집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벌어야 되는 돈으로 사야 되는데 그래서 집이 필요해서 사실은 집을 장만할 돈을 구하러 나갔던 게 나가서 보니까 러시아 생활에 또 익숙되면서 또 돈도 많이 벌고 그리고 기본은 한 5년 만에 끝나고 집에 갔는데 1년 만에 다시 나오리라고 생각하고 갔던 게 한 3년 동안 못 나왔어요. 그 3년 동안 북한에서 생활하는데 내 자신이 북한에서는 살 수 없다는 걸 느끼지더라고요. 왜냐하니까 그 전에 외국에 나가기 전에는 아무것도 몰랐으니까 북한에서 하는 모든 세뇌 교육이 그대로 그저 그렇고 하고 듣고 살았는데 외국에 나가서 그 모든 그 외국 그 활동을 다 하고 이거 비디오 뭐 영화 다 보고 현실을 보다가 오니까니 이 북한 현실이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자칫하면 여기로 말 보입에 잡혀갈 말만 자꾸 하고 그렇죠. 불평불만만 자꾸 부리게 되고 저도 모르게 아니까. 짜증나고 예. 그러니까 집에서도 막 너무 불안해서 우리 와이프도 길댔어요. 빨리 가라고. 길다가 괜히 여기서 온 집안 다 죽는다고 보입에 잡혀가 죽는다고 빨리 가라고 막 그 정도로 만류해야 되는데 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는데요. 북한에는 러시아를 갔다 온 사람들이 꼭 재탕을 하더라고요. 네. 2번을 나가는 걸 북한에서는 재탕이라고 하는데 2번째 나가서 어떻게 돈벌이는 잘 됐나요? 뭐 같은 업종에 나가신 거예요? 예. 원래는 자기가 나갔던데 못 나가게 해요. 거기 아는 사람이 있고 뭐 이렇게 해서 탈북하고 이런 거 할까봐 또 모르는 데 나가야 되는데 저는 돈을 좀 많이 벌었댔다 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또 좀 냈고 다른 데 한 번 나갔던데 또 다시 쌓으려고 가자니까 아는 사람이 그동안 더 많잖아요. 다른 사람들보다. 그래가지고 2번째 나가서는 더 좀 잘 벌었죠. 예, 좀 더 쉽게 하면서도 벌고 했는데 그렇게 또 벌어도
지금 요 대한민국에 와 보니까 1년 동안 나는 진짜 최우등생으로 벌었다고 하는 게 대한민국에서 한 달 월급도 안 되는 돈이에요, 사실은. 그거를 16시간 동안 대한민국에서 하루 8시간 동안 경하게 일하면서 한 달 버는 돈을 거기서는 16시간 내지 18시간 동안 일하면서 1년 동안 버는 돈하고 같더라고요, 그게. 그것도 그때는 만족을 가지고 살았는데 다시 유엔 제재 핵 때문에 그 유엔 제재를 받다 나니까 2017년에요. 예. 다시는 못 들어오게 멍땅 나가게 중국이 오면 멍땅 나가서 못 들어오게 한 거예요. 그때 제가 만기가 돼서 또 나가야 되는데 이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올수면 또 나가서 그저 돈 겠다 놓고 여기서 말하면 기러기 아빠 생활을 하려고 그랬댔죠. 뭐 탈북할 생각도 안 했댔으니까 또 돈 겠다 주고 또 러시아 나와서 일하다가 또 돈이나 겠다 주고 난 러시아에서 계속 살고 깊게 살으려고 했는데 이젠 디디 가면 못 나오는 거예요. 근데 못 나온다고 생각하면 돈도 못 벌잖아요. 그 보러 간 돈이라는 게 뭐 1, 2년, 3, 4년이면 다 없어지니까. 그러면 어떻게 살까 하고 그게 정말 걱정이었고 이제 다시 못 나온다니까 거기서는 도저히 살 수 없고 계속 그저 여기까지 올 생각은 안 하고 거기서 러시아에서 돈 벌어서 집에 돈이나 보내주면서 여기서 자유롭게 살아보자 했던 노릇이 자유롭게도 못 살게 하더라고. 계속 잡으러 쫓아다니고 하니까 이 증명서가 없으니까 계속 결국은 쫓겨서 여기까지 대한민국까지 왔는데 참 대한민국에 온 게 천국에 온 기분입니다. 그러니까 최지철 씨는 개인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한 가정의 가장이셨잖아요. 네. 그래서 러시아로 2번을 나가면서 북한 사회의 염증을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내가 가족을 위해서는 탈북보다는 내가 여기서 고생하더라도 해마다 돈을 보내줘서 연명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고 살았는데 그때 당시가 2017년이어서 대북 제재로 해외에 나가 있는 북한 노동자들이 다 북한으로 강제 추방되던 시기여서 이 기회를 놓치면 내가 영원한 자유를 잃을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들어서 결국은 탈북을 강행을 하셨는데 네. 엄청난 선택을 하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해외라고 해도 북한은 이제 체계상 보위원이 항상 상시적으로 생활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탈북이 쉽지는 않았겠는데요. 어느덧 시간이 다 되어서 그 후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